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의 중심에 인권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줄곧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에 대한 원칙을 재강조한 것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고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우선시하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는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접근법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며 북한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리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폴리티코는 지난 16일 블링컨 장관이 해외 각국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우선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당국자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외교의 중심에 놓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the author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systemic and widespread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We must stand with people demanding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nd against those who repress them.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4월 북한 자유주간을 기념하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계속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조사하며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은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북 외교라는 관점에서 다룬다는 사실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VOA에 인권은 미국이 중시하는 가치며 미국은 이런 가치를 전념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것은 미국 건국의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역시 미국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와 해외 체류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18일 러시아 현지 취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의 유명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는 북한 노동자 채용 공고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는 인터뷰를 통해 노동 수익의 절반 이상을 북한 정권에 상납하지만 북한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지난 수년간 러시아에서 일해왔다고 밝혔고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유엔의 대북 제재 발효 이후에도 계속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이 2019년 12월까지 모두 완료됐어야 했지만 북한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체류하며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들을 통해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6,572만 8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국경 봉쇄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는 95%나 떨어져 2001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18일 공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북중 교역액은 1,413만 6천 달러로 전달인 5월에 346만 달러보다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9,680만 달러와 2019년 6월에 2억 달러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북한 당국에 의한 북중 국경 봉쇄의 여파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월 북중 교역액 1,413만 6천 달러 가운데 북한의 수입은 1,231만 8천 달러였고 중국으로의 수출은 181만 8천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수많은 한국인들뿐 아니라 한국을 돕다 숨진 미군 전사자 가족들에게도 아픔을 남겼습니다. 지난주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한국전쟁의 영웅 고 하비 스톰스 소령의 안장식이 거행됐는데 그의 유가족들은 70년 동안의 아픔을 이겨내고 자유수호를 위해 산화한 아버지의 희생을 자랑스러워하며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스톰스 소령의 안장식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내려다보이는 알링턴 국립묘지. 지난 16일 의장대의 예식 속에 유가족을 비롯해 미군과 한국군 대표 등이 참석한 하비 스톰스 소령의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하비 스톰스 소령.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출신의 미국 육군 제7보병사단 31년대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던 그는 1950년 12월 1일 혹한 속 장진호 전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34살이었던 스톰스 소령은 넷째 아들을 임신 중인 아내와 어린 아들 3형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올해 80살이 된 장남 샘 스톰스 씨는 일본 도쿄 기차역에서 배웅한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You know, and he turned around and looked back, and he had kind of a puzzled look on his face. Didn't want to go. Maybe it was hated to leave, but he had 3 growing boys. 이후 아버지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된 가족은 10년 뒤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부 텍사스 작은 마을에서 할아버지, 동네 어른들의 돌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아들들은 2019년 8월 아버지의 신원이 1년 전 북한 측이 보낸 유해 상자 중에서 확인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Greg said, "Sam, we found your daddy." I said, "You're kidding." "No. Can't be, Greg. No." And then I started bawling. So I pulled over to the side. I cried for quite a while. And then when I could quit crying, I called my brothers. 미군 의장대는 이날 스톰스 소령의 관을 덮었던 4개의 성조기를 백발이 된 아들들에게 전달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4 형제는 신앙의 자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자유를 위해 싸운 아버지와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oday's funeral was really about the honor shown to my dad, and that's what it's always been about. Even we were able to visit Seoul a couple of 3 years ago, and this honor we experienced toward us because of what my dad did, and that's been the biggest blessing. You know, we were there helping a fellow nat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and that's what we're all supposed to do, and especially as American, that's in our culture, and that's apparently what my grandfather stood up. He stood up for those who couldn't stand up for themselves or unable to at the time. So we don't blame anybody. 스톰스 소령의 유가족은 이날 안장식이 사랑하는 가족을 70년 이상 기다리는 다른 한국전쟁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자유를 지키다 전사한 미군은 36,574명. 스톰스 소령은 71년 만에 그리던 조국 산하에 안장됐지만 아직 한반도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군 실종자는 7천여 명에 달합니다. 미군 당국은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전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평화의 사도 메달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펜실베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의 팻 투미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무소속의 존 유디착 주 상원의원과 함께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하기 위해 펜실베니아주 한국 총영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사도 메달은 한국전 참전 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와 예우를 표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1975년부터 한국전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에게 수여하고 있는 메달입니다. 투미 의원은 성명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한국전 참전 용사 가운데 상당수는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이름 없는 영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법원 출석이 2달 뒤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철명의 사건을 담당한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18일 변호인 측과 재판부에 제출한 공동 서한을 통해 21일로 예정된 사전 심리를 오는 9월 13일 주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서한에서 변호인 측과 이번 사건 진행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양측은 사전 심리가 계속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고 새로운 날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연기 요청에 동의할 경우 오는 21일로 예정된 사전 심리는 9월 중순에 열리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담당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같은 달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된 뒤 미국으로 인도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13일 화상으로 열린 인정신문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